안녕하세요. 오늘 정의의 이름으로 우리나라의 불공정한 법률을 비판해볼 2학년 1반 강유선입니다. 오늘 제가 얘기할 주제는 롤스의 정의론과 그에 모순된 우리나라의 역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제가 주제를 선정한 이유를 말씀드리면 작년에 제가 소속된 자율 동아리 오베디오에서 EBS 법과 정의라는 동영상을 보여줬는데요. 거기에서 정의론이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었어요. 거기에서 정의론에 대해서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했고 막 재미있는 사례들 같은 것도 제시를 해서 가장 인상 깊게 배웠던 게 정의론이었고 이 에세이 종이를 받자마자 바로 그게 생각이 나서 주제를 선정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는 정의론에 대해 설명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정의론과 모순된 우리나라의 역사, 이승만의 사서의 개헌, 국회의원 연금법에 대해 설명을 할 거예요. 그리고 이런 역사를 통해 바라본 거, 이렇게 롤스의 정의론을 어떻게 하면 실현할 수 있을까 그런 대안을 제시할 겁니다. 먼저 롤스는 정의란 어떠어떠한 것이다라고 바로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절차적 정의라는 걸 주장했는데 공정한 절차를 통해 합의된 것이라면 정의롭다고 보는 입장. 그러니까 절차가 공평하다면 그에 의해 나온 결론도 정의롭다고 보는 거죠. 예시를 들면은 재판에서 재판 결과를 바꿀 만한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했다. 그런데 그 증거가 법으로 금지된 도청으로 얻어냈거나 불법으로 빼낸 개인정보라면 이는 정보를 모으는 과정이 정의롭지 않았기 때문에 증거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절차적 정의에서는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롤스는 이러한 절차적 정의를 바탕으로 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떤 무지의 베일에 쌓인 개인들이 원칙을 선택하는 원초적 상황을 설정했는데요. 일단 용어 정리를 하자면 무지의 베일 원초적 상황이란 특정한 정체간의 선택을 둘러싸고 관련 이해 당사자들이 어떠한 대안이 자신에게 유리하고 불리한지를 모르는 상황. 그러니까 내가 이 대안을 선택한다고 해서 내한테 어떤 이익을 있고 어떤 손해가 있는지 아예 모르는 그런 상황인 거죠. 롤스는 이거를 사고 실험을 제안을 했어요. 이에 대한 사고 실험을. 그러니까 여러분이 법률을 만드는 위원회의 위원이라고 상상을 해보세요. 근데 여러분은 법률을 만들자마자 죽고 그 법률이 시행되는 사회에서 다시 태어나요. 근데 그 법률이 시행되는 사회에서 다시 살아날 때 자기가 어떤 지위를 가지고 어디서 태어날지 모르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법률을 만들게 될까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예 낮은 사회적 약자로 태어날 수도 있고 아예 부유층으로 태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양극단의 입장을 잘 고려한 즉 사회적 약자로 태어날 수도 있으므로 모두를 위한 법률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네, 롤스는 이러한 상황에서 도출된 원칙을 정의의 원칙이라고 했는데 이걸 저는 설명하기 쉽게 달리기에 비유해봤어요. 일단 제1원칙 평등한 자유의 원칙인데 모든 사람은 기본적 자유에 있어서 평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 그러니까 남자, 여자, 노인, 어린이 모두 이 달리기에 참여할 수 있다. 이 의미죠. 그리고 제2원칙은 차등의 원칙인데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은 가장 불리한 여건에 있는 사람, 즉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득이 될 때만 허용한다. 그러니까 여기 달리기 트랙에서 보면 이 밖에서 달리는 사람이 제일 많이 달려야 되죠. 이런 식으로 선을 그어놓으면. 그래서 이 사람이 가장 많이 달려야 해요. 그리고 이건 불공평하다고 자기가 좀 더 앞에서 출발을 해야 된다. 이렇게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2원칙의 2는 기회균등의 원칙인데 불평등의 근원이 되는 사회적 지위 혹은 직무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모든 사람에게 균등하게 열려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달리기를 이런 식으로 얘가 좀 더 앞에서 시작을 한 거죠. 예, 이런 정의론에 우리나라는 정의론을 얼마나 잘 지키고 있을까요? 정의론에 모순되는 예로 우리나라에서 이승만의 사서의 개헌이랑 국회의원 연금법을 예로 들 수 있는데 이제부터 이게 왜 정의론에 모순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사서의 개헌에 대해 설명드리면 일단 1952년
발췌 개헌으로 대통령 직선제를 통해 이승만이 제2대 대통령에 당선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대통령에 당선이 된 이승만이 자기가 평생 동안 집권을 하기 위해서 헌법 개정안을 만드는데, 그게 바로 초대 대통령, 그러니까 이승만 자기 자신의 하나여 중임 제한을 철폐한다, 그런 헌법 개정안인데, 이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막 무소속인 사람을 포섭해서 찬성을 하게 만들고 조별 투표를 한다는 등 그런 온갖 불공정한 방법을 동원했지만, 실제 투표에서는 136표가 필요했는데 그중 한 표가 부족한 135표를 얻었어요. 그래서 되게 안타까워가지고 이승만이 이런 억지 논리를 펼쳤는데, 이게 203의 3분의 2는 135.333이다. 그런데 0.3은 반올림도 안 되는 수이니 버려야 한다. 이게 바로 4.4.5입의 논리인데, 이런 논리를 주장하면서 억지를 부려서 개정안을 통과시켰어요. 이런 4.4.5입을 논리를 적용한 법안을 4.4.5입 개헌이라고 하는데, 이런 개헌에 따라서 제3대 대통령 선거에도 이승만이 당선이 됩니다. 여기서 정의론에 모순되는 걸 보자면은, 헌법의 개정안을 만들 당시 자기 자신의 평생 집권을 위해서만 개정안을 만들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무지의 배일 속에서 모두를 고려한 원칙을 만들어야 한다는 롤스의 정의론과는 다른 내용이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개정안 통과 절차의 과정에서 조별 투표나 무소속 포섭 등 공정하지 못한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롤스가 주장한 절차가 공정하면 그 결과도 공정하다, 그런 절차적 정의에 어긋나는 행동입니다. 그리고 셋째, 헌법 개정안에 자신 이외의 사람은 안 된다는 그런 구절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의의 원칙 중 모든 사람이 그 지위에 갈 수 있는 문이 열려 있어야 한다, 그런 기회 균등의 원칙에 맞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그래서 이 결과적으로 정의의 원칙에 옳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국회의원 연금법에 대해 설명해 드리면, 2010년 2월 국회는 대한민국 헌정의 육성법을 개정해서 65세 이상 전직 의원들에게 죽을 때까지 월 120만 원을 연금 형태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 연금은 국회의원으로서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금고 이상의 유죄 확정을 판결을 받은 사람도 일단 국회의원을 했기 때문에 받을 수 있었던 거죠, 돈을. 그러니까 무조건 단 하루라도 국회의원을 했으면 이 돈을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여기서 문제점은 이 법안을 만든 사람들이 국회의원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이익을 챙기려는 그런 검은 속이 훤히 보였는데, 보면은 일반 국민이 120만 원의 연금을 받으려면 매달 34만 2천 원씩 40년을 꼬박꼬박 납부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국회의원들은 연금 조성에 아무런 기여를 하지 않아도 65세 이상이 되면 120만 원이라는 엄청난 액수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정리를 해보자면, 이렇게 연금을 지원하기로 했는데 국회의원의 흑심이 이 안에 드러나 있다. 그리고 이 국회의원이 연금에는 국민들의 세금이 관련돼 있잖아요. 국민들의 세금으로 인해 국민이 세금을 이만큼 내는데 그만큼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고, 그로 인해 좀 조세의 부담이 조금 더 커진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국민들이 손해를 볼 것이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정의론의 이 국회의원 연금법과 비교해보면, 첫째, 국회의원들은 국민들을 위한 법이 아닌 그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만 법안을 만들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무지의 배일 속에서 모두를 위한 원칙을 만들어야 한다는 정의론에 맞지 않죠. 그리고 둘째, 국회의원 연금법은 결과적으로 국회의원에게만 경제적 이익을 주는 평등하지 못한 법입니다. 근데 국회의원들은 가장 불리한 여건에 있는 최소 수혜자가 아니죠. 그래서 이는 정의의 원칙, 제2원칙, 차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의의 원칙에 옳지 않다. 그렇다면 정의의 원칙, 이런 앞에 예시들로 보면은 현실에서 정의론을 지키기라는 되게 어렵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장애인 의무 고용 제도나 대학 입시의 농어촌 전형 이런 걸 보면은 정의론이 잘 지켜졌다고도 볼 수 있는데, 그러면은
그 현실에서 정의론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일단 대안을 거시적 관점과 미시적 관점에서 두 개로 볼 수 있는데, 거시적 관점에서는 제도화해서 정의론을 지키도록 하는 것, 미시적 관점은 개인의 교육을 통해 올바른 인식을 심는 것, 두 개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걸 거시적 관점을 선택을 한다면 사람들이 이 법이 시행되고 있으니까 법률에 따라 이 법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만 들고, 이거의 본질적인 원칙, 모두를 위한다는 그런 본질적인 내용을 마음에 와닿지 않은 그런 사회가 만들어질 것 같아서 저는 거시적 관점보다는 미시적 관점을 더 주장하고 싶습니다. 네, 구체적인 내용은 교육을 통해 사람들이 이렇게 깨닫게 하자 이러는 건데요. 즉, 자신이 언제 사회적 약자가 될지 모르므로 모든 사람의 입장에서 그걸 법안을 고려해 보아야 한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일주일에 한두 번씩 막 법안을 만드는 사람이나 개인들 이렇게 서로 모여서 자기네 책임과 의무에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을 시청을 하고 그에 대해서 막 반성을 하고 자기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과거를 돌아보면서 반성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서로 얘기를 해보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처음에는 좀 힘들 수도 있겠지만 계속 하다 보면 사람들이 많은 것을 배우고 그 프로그램을 통해 많은 것을 알게 되고 배우고 잘 지키도록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올바른 인식을 가지게 된 이 사람들이 원칙이나 법안을 선택하는데 참여를 한다면 좀 더 폭넓은 계층을 고려한 그러한 원칙을 잘 선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모든 사회가 각계각층의 입장을 잘 고려한 그러니까 무지의 베일 속에서 모두를 위한 원칙을 선택하는 그런 사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치.